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에서 활동한 투자자고요. 거의 한 80년에 가까운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99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역작이라고 할까요? 준비하신 책이 이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서는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80년 동안이나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또 그동안에 아,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하나의 정수로 이제 추출한 그런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투자의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젊은 시절에 읽을 때에는 어,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유심히 보고 이제 지식으로 채워넣는데 이제 주안점이 있었다라면은,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고,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제 최근에 읽을 때는 앙드레 코스탈라니 투자론, 투자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부가적인 지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라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본질을 심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심리, 그리고 그것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책들 중에서 최고봉이다. 그래서 예컨대 데이비드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 그리고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상위 개념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이다. 그리고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젊었을 때 이제 주식 중개인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증권거래소에 갔을 때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뿐이라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이오. 이것이 오늘날 나의 중요한 신조가 되었다. 이렇게 코스톨라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가, 몰리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어, 돈과 심리를 뽑고 있습니다.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 기초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금이 있으면 심리적 요소 역시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옳은 진단을 내리고 돈과 관련된 요소들이 기대한 것처럼 진행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의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심리 역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과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분석은 원칙적으로 심리 분석이어야 하며 또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심리 분석이어야 한다. 증권시장은 대중심리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구스타프 르봉의 군중심리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것이 이제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군중심리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해서도 적용해서 이 대중심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톨라니가 보기에는 이른바 가치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평가 혹은 저평가는 수학적 공리가 아니라 상대적 판단이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만약 주가 수익률을 주식 분석의 기초라고 한다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만 사고 인터넷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하면 인터넷 주식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손실을 보아왔거나 현재도 손실을 보고 있고 따라서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이다. 그러나 주가 수익률에만 의지했더라면 나 역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를 택하는 사람도 코스톨라니의 관점을 공부를 하고 심리적인 거를 반영을 시켜서 투자를 하면은 가치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물론 가치 투자는 원래 가치만 보는 것이지만은 때때로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것이 좀 더 좋은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요. 주식시장이 심리게임이라면 본능에 맡겨서 똑같이 심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톨라니도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감정에 이끌려 다른 투자자들에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 전략을 짤 수가 있고 전략을 짜면 다른 사람들, 대중심리, 다른 대중들의 부안해동하는 그런 행동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인내를 가지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심리 투자 혹은 순종 투자 이런 것들도 가치 투자에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보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전문 증권거래인들이 하는 일의 95%는 사실 시간 낭비이다.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다.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 타는 중에, 비행기에서, 자동차에서, 식사 중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중에도 나는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다.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스톨라니는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어야 하는가? 만약에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상상만 한다면 그것은 판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실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서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생각을 전개하는데 유용한 재료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톨라니의 말들입니다. 투자자는 의사처럼 분석하고 진단한다. 진단 없이 의사는 처방할 수가 없으므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자는 기자나 의사라는 직업과 다음 한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내일이 어떨지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어제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경험은 생각하기 위한 좋은 재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생각이 요리를 하는 것이라면 투자자의 경험은 그 요리를 위한 재료들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혹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톨라니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 혹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녹여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이전까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커진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온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가 그러나 라는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경험만으로 온전히 투자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톨라니가 보기에는 투자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예술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것들은 확정된 것들이지만 이런 재료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예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하는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80년간의 증권시장 경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지켜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코스톨라니가 만난 점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쟁이죠. 그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헝가리 최고의 점쟁이였다. 그녀의 초대는 그리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난 내규를 의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공산당 국가의 한 노파가 다우존스 지수, 시세 수익률, 채권 등에 대해 어쩌면 저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 그녀는 나름대로의 직감을 따르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고 있었다. 투자자는 1년 결산, 배당금, 시세, 영업보고, 통계 등을 암기하고 움직이는 백과사전이 아니다. 그런 것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내서 보는 게 더 낫다. 참된 증권거래 지식은 모든 상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남는 그것이다. 나는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뉴스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때때로 행간에서 내일의 시세를 결정할 소식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심리게임이라는 것이고 심리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중,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경험이 좋은 재료들로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이죠. 생각에 이제 샘플로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 역사적 사실들은 판단을 위한 재료들일 뿐입니다. 거기서 생각을 진짜로 시작을 해서 현재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단순히 과학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책은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멘텀 투자든지 가치 투자든지 어떠한 투자 방식을 택하든지 그러한 투자 방식과 뭐랄까 어긋나는 점 없이 좀 더 그 투자를 완벽하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길 권해드리고 한번 사서 보시면은 여러 번 읽게 되어 있는 책이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생각날 때마다 들춰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독을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